차고 건조한 날씨에 환절기와 초이가 시작되는 초겨울에는 면역력 저하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차고 건조한 날씨는 기관지가 영향을 받아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하기도 합니다.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첫째는 이제 목에 또 피도 나오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나와요. 그 가래가 누런 가래가 그냥 삶의 질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90%까지. 호흡기 질환은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천식은 끊이지 않는 기침을 일으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게 해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최근 자신의 체질에 따라 치료하는 사상체질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한석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급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독감 혹은 감기가 있겠고요.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가 많이 좁아진 거, 그리고 호흡이 많이 답답하거나 숨 차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이 천식, 그리고 기관지가 너무 늘어나 버린 기관지 확장증. 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병도 호흡기 질환의 종류겠고요. 또 결핵 사촌 정도 되는 비결핵성 항상균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지속이 되어서 폐기종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도 있는데요. 이런 병은 흡연자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폐가 점차 딱딱해져서 가스 교환이 안 되어서 숨이 차는 거, 우리가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폐암이 있겠고요. 폐암이 되기 전 폐결절, 요즘은 CT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폐결절을 파악을 해가면서 점차 커지느냐, 모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폐암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기 종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의 체질에는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쉽게 감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네 체질 중에서 가장 살이 잘 찌는 게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선천적으로 호흡기의 기능이 약하고 간의 기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침,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질환에 잘 노출이 되고요. 소음인은 보시다시피 대체로 야윈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별해야 될 포인트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소음인들이 참 많으세요. 소음인은 우유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인삼, 홍삼을 드실 때 가장 좋다, 감기가 잘 안 걸린다, 힘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소양인을 보면 대체로 어깨가 넓은 편이고 하체 골반이 좁은 편입니다.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나는 재본 적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음식을 굉장히 빨리 드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인은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태양인은 참 드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몸집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또 폐의 기능이 강한 반면에 간의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또 너무 강하다 보면은 또 호흡기 질환에 잘 노출이 되기도 하죠. 사상체질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체질인데, 이 노폐물을 한의학에서는 담음 혹은 습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장육부를 조절해 주면서 담음,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소음인은 항상 몸이 차서 병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오장육부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항상 몸이 더워서 지나친 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삼, 홍삼, 꿀을 금하고요.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찬성질의 한약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양인의 열, 심장의 화, 염증성 질환을 꺼주게 되면 그러면 몸이 서서히 건강하게 되고 호흡기도 염증이 사라지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인은 항상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들여주면은 그러면은 호흡기가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수요일 오후. 오늘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윤양순 씨는 요즘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 기분이 좋은데요. 10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증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종합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좋은 데는 다 다녔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장애자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환자분은 낫기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눈만 뜨면 나와요, 그게. 밥 먹다가도 나와요. 그 가래가, 누런 가래가. 그냥 삶의 질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90%까지.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한 일주일 동안 찾았어요. 20년 동안 폐만 연구하신 분이라서 원장님이. 그래서 믿음이 갔어요. 아, 이제 나는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기침 가래는 좀 어떠시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맥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 맥상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위장에도 도움되는 침 치료를 같이 받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치료실로 가시도록 할게요. 네네. 윤장수님은 2021년도 6월달 목에 이물감으로 캑캑거리는 걸로 너무 답답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천식이 아니냐, 이래서 목 이물감으로 내원을 해주셨고요.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요인을 사람의 기운이 허약해져 저항 능력이 약화해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는 몸 전체의 생리적 부조화와 불균형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임상 경험을 해보면서 이재만 선생님이 발견하신 이 사상 체질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사람마다 개인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구나. 사람마다 오장육부에 기능적인 강약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를 할 때 그분의 오장육부가 정말 건강해지고 이분들이 건강 장수하는 밑받침이 되는 치료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의원을 찾으셔서 이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쪽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내 체질이 뭐구나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그에 맞는 음식을 가려서 건강 장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양순 환자분은 소양인 체질인데 소양인은 대체로 서늘한 약재를 사용해서 몸에 열을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맥상이 현맥이라고 스트레스 맥상이 굉장히 강해서 심장에 화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 심장의 화를 꺼주는 한약재와 목 이물감을 치료하는 한약재, 서늘한 한약재 위주로 황련, 시호, 치자, 석고, 생지왕 등의 한약재 그리고 형방도적산이라는 처방을 사용해서 3달간 치료했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방 치료로 근본적으로 몸을 다스려준다고 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저마다 체질이 달라 체질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 치료와 함께 화열을 꺼주는 약재를 이용한 한약도 함께 복용하면 만성 기침이나 가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침도 없어졌고 가래도 없어졌고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나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호흡 그것도 좋아졌고
아예 밥을 못 먹어갖고 미음으로 살았는데 밥도 잘 먹습니다. 몸이 이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산에 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 밤에는 글을 쓰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해 사무실에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정용대 아버님은 꾸준한 치료로 기침과 가래가 거의 사라져 이 순간이 믿기질 않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입원까지 했던 그가 이렇게 달라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 20일 정도 입원도 했고, 그 입원을 해도 뭐 한 며칠간은 괜찮은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막 그대로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고 좀 좋다 하는 데는 거의 다 가봤어요. 뭐 목에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첫째는 이제 목에 또 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갖고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했나 하면 택시를 했거든요. 택시를 했는데 아예 뭐 차를 운행을 못했으니까 뭐 손님을 뭐 태우러 가도 뭐 기침 가래가 나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뭐 기침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뭐 그 일도 아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뭐 차는 대에 놔놓고 이제 치료 받는 데만 이제 열중한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료를 받기 전 방안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시작으로 오늘은 스트레스와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뇌파와 맥파를 측정해서 정신 건강을 점검해 주는데요. 귓불의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뇌파 분석 지표를 파악해 두뇌 건강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치료를 잘 해주셔갖고 그때부터는 뭐 영 아픈 데도 없고 막 진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는 약간 높게 나온 정도. 아마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마도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게 나온 정도. 다른 크게 문제는 높지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침 치료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맞으시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되니까 그렇게 맞으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이 워낙 또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침 맞으러 그럼 가시겠습니다. 2019년도 4월 1일에 정용대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당시 기관지 확장증으로 기침, 가래가 굉장히 심해서 오셨습니다. 소음인 체질인 이 정용대 환자분은 승량이끼 부자탕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인삼, 당귀, 황기, 계피, 부자, 백수 이런 약재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약재들이 정용대 환자분의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기관지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기관지도 좋아지고 비염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상체질은 어떤 대증 치료, 증상 완화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려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한약을 먹으니까 두통이 좋아지더라. 갑자기 내가 소변줄이 좋아지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기관지가 축 늘어져서 탄력성을 잃은 병인데 대부분 그 부위에 염증이 잘 생겨서 누런 가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피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게 과로 안 하고 우유, 보리, 팥을 안 드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잘 관리가 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미 늘어난 기관지가 원래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잘 안 생기게 기관지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소음인 수양 체질인 정용대 아버님은 체질 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환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질과 병증에 맞는 처방을 경혈점의 표피에 반복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약한 장기는 강하게 해줘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체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세분화하면 다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 중에서도 약간 양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라서 소음인 수양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체질침은 면역력을 강하게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기혈을 보충시켜주기도 하고 순환이 잘 된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작용들을 체질침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들어온 정용대 아버님은 요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이젠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는 또 사실상 한방은 사실상 이렇게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건 맞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10일, 한 2주일 넘었으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한 달 되니까 거의 뭐 다 나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항상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또 가래가 나고 콧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막 눈에 눈물도 나오고 이거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선생님 만나갖고 완전히 이제 완쾌가 되어갖고 살만납니다. 천식으로 호흡 곤란까지 와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윤임순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힘이 듭니다. 다른 한의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봐도 뭐 별 효과도 못 보겠고 병원에 가면은 막 천식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하고 늘 그냥 양약을 많이 먹다 보니 식욕은 더 떨어지고 입이 마르고 여기 처음 올 때 바로 누워서 침을 못 맞았습니다. 여기 해가 이래가 맞고 옆으로 누워야지 바로 누워 못 잤어요. 막 싹싹 소리가 나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 간 검사를 하는데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혈액 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검사는 간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질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인데요. 혈액 검사로 진행하는 간 기능 검사는 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그러면 덕분에. 예.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침 맞으러 오시니까 네. 이전보다 또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아주 정상입니다. 네. 간도 정상이고 원장님 덕분입니다. 예, 콩팥도 정상이고 기타 검사를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해봤는데 당뇨도 없으시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다 정상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나날이 막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유 밥맛도 좋고 얼굴도 좋고 친구들도 그냥 너무 내보고 좋아졌다 하고 네. 참 고맙습니다. 예. 그럼 침 치료 받으러 가시겠습니다. 네, 나가시죠. 윤임순 환자분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이신데 당시 처음 내원하셨을 때 굉장한 호흡곤란, 천식, 기침 가래를 많이 동반했었죠.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기도벽이 부어오르고 기도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므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 기능을 조절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 역시 네 가지 체질마다 치료를 다르게 하는데요. 결론은 면역력을 올려서 내 몸 스스로 기관지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이 흡입기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기관지를 넓히게 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급할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내 몸 스스로 기관지를 조절하자. 기관지가 좁혀지고 넓혀지고 하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한방의 천식 치료입니다. 윤임수님은 몸이 찬 소민이었고 당시에도 몸이 차서 호흡기가 차서 천식이 왔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들을 쓰게 되었었어요. 승량이기 부자탕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해서 3달간 사용했죠. 그래서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겨울이 되면 또 소음이는 몸이 차가워질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 몸이 차가워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기 질환이 또 재발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 치료를 통해서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향후 한 1, 2년 정도만 더 치료한다면은 향후 10년 정도는 큰 걱정 없이 지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임순 어머니는 면역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내부 면역력 강화와 외부 경락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외부 면역력 강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윤임순 어머니는 이렇게 꾸준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이 점점 줄어들어 요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 여기 온 지. 그 왔는데 지금은 체중도 많이 불고 근데 시장도 못 갔습니다. 구르막 끌고 시장도 가고 이제는 이 사는 게 참 어디 옛날보다 너무너무 나보고 좋아졌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는 게 어찌됐든 간에 참 나날이 행복하고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 숨쉬기가 편하네요.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뭐 싸다시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관광도 가고 막 여행도 한 2박 3일 정도 가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 환자는 폐농양 환자의 사진인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폐농양이 항생제 치료로 듣지 않자 관을 투입을 해서 농을 빼내자는 시술을 제안을 받은 상태고 항생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환자인데 한방 치료로 이렇게 시술 없이 치료가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방 치료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다.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태음인이냐, 소음인이냐, 소양인이냐, 태양인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여 쓰여지는 약제는 어떤 약제가 이 사람들한테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서양의학에서 받는 치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한방 치료를 꼭 받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은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우리 몸의 증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여겼던 허리 통증. 하지만 어느 순간 걷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잠시 서 있는 일마저 힘겨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 치부하기엔 그 통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거라. 디디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띵겨 하면 서서 구부는 게라. 저녁으로 잘 때 누우면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다리로. 그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 중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수술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환자가 비수술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문찬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신경관이 있는데 주변 조직이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착증은 이제 치료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90% 이상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명확히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비가 왔는 분들은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했는데 도무지 일상생활에 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먹는 약, 소염제 같은 약을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을 얘기하는데 주사 치료죠. 결국 이제 문제되는 신경에 염증과 부종을 깔아주기 위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는 여러 병변이 다발성이거나 자꾸 이제 재발되는 통증인 경우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허리 시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점점 심해져 입원한 박희동 씨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한 차례 허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최근 증상이 더 악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거 며칠 됐죠. 처음에는 이마에 안 아팠어. 안 아팠는데 두 번째 냉장고를 2층에 올린다고 딱 들고 도이 딱 결리더라고. 식은땀이 팍 쏟아지더니 그러고서 뭐 통증이 오는데 크리링, 신경 크리링 가도 안 돼. 주사 맞고 해도 안 돼. 허리 아픈 지는 한 몇 년 됐지요. 협착증이 와가지고 시술을 한 번 했어요. 한 20년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거는 막 일하면은 우리 아이 막 이래도 자고 나면 그런데 풀리는데 어머니 이거는 이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기라. 디디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땡기고 하면 서서 구부는 기라. 좀 불안한 그게 있지 뭐예요. 아무래도 뭐 수술한다니 그냥 불안하지 마음이. 아버님 너무 많이 아프다. 아픈 지가 한 달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불편해 하니까 하여튼 빨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내려갈게요, 아버님. 걷는 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뭐 비싼데 걸음을 못 걸어. 아, 말 걸리네. 발목은 올라가죠, 아버님. 발목은. 발목은 올라가고. 아버님 고마할게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시술 빨리 준비해서 내려갈게요, 아버님. 네네. 네.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보행 자체가 지금 안 될 정도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찍어보니까 뭐 척추 분리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뭐 디스크까지 탈출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풍선 확장선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결과가 좋으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수술안군과 비수술안군의 차이가 없다. 협착증은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질환이고요. 협착증이 이제 결국은 좁아지거든요, 관이. 근데 이게 좁아진 관을 있다고 해서 다 수술로 우리가 이제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돕자면 우리 혈압계 있잖아요. 혈압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쪼고 있다가 살짝만 통해도 이제 피가 싹 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의 흐름만 조금만 부드럽게 해줘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자체는 체감적으로 확 좋아집니다. 그런 원리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아닌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앞두고 차분히 몸 상태를 점검받는 희동 씨. 간호사는 혈압과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만큼 간호사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분주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술. 다시 편안하게 앉고 걸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중요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도 있고 척추 분리증,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까지 다 있는 분이라서 근데 주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오늘 할 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확장하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타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신경기를 좀 뚫어주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경기를 조금 넓혀준다는 개념이에요. 확 넓혀주진 않지만 이게 조금만 넓혀줘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자체는 체감적으로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분을 오늘 시행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는데요. 희동 씨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기 위해 풍선 확장술을 받습니다. 가느다란 카테터를 병변 부위까지 정확하게 삽입한 뒤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공간을 넓혀 눌려있던 신경의 압박을 완화하는 시술인데요. 동시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더욱 정밀하게 진행되는 이 치료는 신경 주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편안한 움직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분은 한 달 정도 굉장히 아픈 통증, 지금 시술 전에 걷지도 못할 정도 통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경이 많이 부종과 염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부종을 깔아앉히는 약제나 이제 그런 소염제 같은 거를 신경 가까이에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와서 회진을 보면 결과는 상당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시술을 끝내고 입원실에서 쉬고 있는 희동 씨. 시술 전 굳어있던 표정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진 모습인데요. 왼쪽 엉덩이와 다리로 이어지던 불편감이 완화되면서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나 봅니다. 아버님 이제 시술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왼쪽 아픈 거 좀 낫죠? 네.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랑 뭐 이제 다리 방사통 많이 편해졌죠? 아버님? 네. 하여튼 잘 걸으시고요. 하여튼 시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걸으시면 상당히 결과가 빨리 좋아질 거예요. 결과는 좋으신데 또 유지를 잘하려면 허리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또 오후에 되면 운동 치료하고 그런 거를 조금 안내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을 조금 저희가 교육시켜 드릴 거예요, 아버님. 그리고 힘든 일 피해야 돼요, 아버님. 네네. 퇴원하고 나서 몸이 완벽하게 돌아오면은 열심히 또 건강관리하면서 앞으로 내가 또 살아나는 과정을 또 다시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내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가웠던 계절이 지나고 화사한 벚꽃이 봄을 알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봄은 마냥 가볍고 반가운 계절만은 아닌데요. 오늘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한영옥 씨는 30년째 허리 통증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주사를 맞으며 버텨왔지만 왼쪽 다리로 퍼지는 심한 통증과 저림, 발끝까지 시린 증상이 더 악화했습니다. 이리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다리도 저리고 요 뒤 어금니도 땡기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급하니까 또 통증 클리닉 치료받고 또 오면은 또 조금 괜찮으면 또 안 가고 물리치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죠. 근데도 안 돼서 지금 이리 온 거예요. 저녁으로 잘 때 누우면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다리로.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그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다른 병원에 딱 가도 되게 아파서 가잖아요. 가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은 수술할 단계는 아니래요. 그러면 나는 되게 고통스럽는데 그 소리를 계속해요. 아는 지인 언니가 자기 동생이 여기서 시술하고 안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저께 여기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술을 받으면 몇 프로를 좋아집니까? 내가 80%를 좋아집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그래서 시술을 결정한 거예요. 칼대기는 싫고 아직까지는. 어머니 오늘 시술 곧 들어가실 거예요. 네. 시술은 어머니 MRI 상에도 잘 안 보이는 네. 병변을 네. 내시경으로 네. 이제 그거를 카테터를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유착을 또 방해하고 협착증 있는 데를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내려오셔서 시술 받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또 근육이 너무 약해요 어머니가. 그것도 저희가 치료의 그냥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을 네. 조금 하는 이제 습관 자체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곧 내려가실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한효욱 씨도 역시 협착증 증상인데 허리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주사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했지만 먹는 약도 드시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단계인 우리가 허리 제가 시술을 권유 드려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를 보면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이제 협착증의 염증이라든지 유착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 시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수술실. 의료진은 치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차분하게 시술을 준비합니다. 한효우 씨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고 최근에 다리가 저려서 수면장애까지 오시는 분이라서 이제 저희가 시술할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허리 시술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시경을 보면서 유착된 조직까지도 다 박리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카테터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4세대 카테터라 얘기하는데 여기 끝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통증을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어떤 장점은 말 그대로 수술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재활이나 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사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주사는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한 이 카테터를 이용하면 약이 정확히 전달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는 조금 더 낮고 지속되는 이제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가요.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 관리는 해줘야 돼. 그게 운동이 운동 어머니. 근육이 뒤에 엉덩이 근육하고 기립근하고 다 빠져 있어요 어머니. 영옥 씨에게 시행되는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 외곽 내부를 직접 확인하면서 병변 부위에 접근하는 치료로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고 염증을 제거해 눌려있던 신경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주 오래된 통증이거든요. 뭐 30년 동안 아프셨다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길을 제가 그냥 청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증이 끼어 있는 신경 조직에 대청소를 한번 함으로써 어머니가 느끼는 통증 자체는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증을 좋아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보면 엉덩이 근육이나 허리 기립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바로 운동 치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실 가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허리 운동법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시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주의할 거는 이제 앞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계속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옆에서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시술을 마친 영옥 씨가 운동치료실로 향합니다. 오랜 통증으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영옥 씨의 엉덩이 근육과 허리를 지탱하는 기립근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통증이 줄어든 뒤에도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데요. 도수 치료는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척추 주변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치료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인데요. 시술 후 재활 치료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편안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운동을 해야죠. 요거 오늘 배운 거 지금 어깨가 아프니까 처음에 한 거하고 나중에 한 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멀리 포항에서부터 달려온 거리가 무색할 만큼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에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화수 씨.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이곳에서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정기검진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거의 한 3월 중순부터 조금 이제 발이 저리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다리에 걷지를 못할 정도로의 다리 통증이 종아리에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이제 자주 치러 가고 연습을 좀 과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수술했던 부분이 아마 또 재발돼가지고 이번에 그런 또 디스크에 탈출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바닥 쪽에 좀 저린 현상이 좀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분 정도 걸으면 그 이상은 또 못 걷고 또 쉬었다가 가면은 한 10분 정도 또 걸었다가 또 오고 그런 상황이죠. 예, 아버님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원장님 덕분에 네. 시술이 잘 돼가지고 네. 지금 정상적인 뭐 운동을 못 하더라도 걷고 그래 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아주 좀 시술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시술하고 한 일주일째인데 일단 다른 분들보다 또 성적이 좋았던 게 아버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허리 수술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버티다가 수술로 넘어가게 됐고 이번에는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네. 빠르면 빠를수록 네, 네. 이 신경 쪽에 눌림이 네, 네. 빨리 풀린다. 네, 네. 그걸 좀 알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딱 인지를 하고 빨리 오신 게 굉장히 치료 결과가 시술하고 일주일 만에 거의 다 좋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제 뭐 원장님이 시술 잘해 부분도 네. 이제 있을 거고 네. 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걸으면서 네, 네, 네. 그 만보 이상 걸으면서 만보 이상, 네. 예, 걸으면서 지금 현재 계속 큰 운동을 하지 않고 걷는 것만 하면서 네. 회복하기를 지금 이제 계속 해 가는 거죠. 그게 이번 달까지만 조금 예, 예. 조심하시고 예. 좋아하시는 골프는 한 5월 달부터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예. 이제 다리에 체외 충격이라고 그 약간 잔존하는 저림감을 이제 충격을 가하면 혈액 순환도 개선되고 통증도 조금 풀리거든요. 그 치료만 조금 하고 예. 약만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편하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치료는 그럴게요.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고 다리가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 정도로 내원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이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진행했고요. 그 부위에서 디스크가 또 터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의학적으로 터져 있는 디스크는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다들 수술을 피하고 싶고 늦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허리 시술들을 통해서
이런 터져 있는 디스크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 일주일 전에 벌써 이제 진행했는데 지금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까지도 치고 싶어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은 나쁜 자세를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누구나 필수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걷는 것,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체지방 비율을 감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허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 중에 이제 기립근하고 복근하고 엉덩이 근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코어 근육이라 얘기하는데 이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여러 가지 플랭크라든지 뭐 힙 브릿지, 사이드 플랭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운동 치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된 화수 씨는 더 안정된 회복을 위해 오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이 남아있는 부위의 근육과 연부 조직을 자극해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치료로 굳어있던 조직의 상태를 개선하고 움직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필수 과정입니다. 그냥 치료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바른 자세라든지 습관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다리 저린 거하고 종아리 아파가지고 못 걸었던 부분이 시술 외에는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이상 걷거든요. 그래도 약간 저림 현상은 있는데 종아리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좀 없어요. 그 협착증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있다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조기에 치료하면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나쁜 자세 피해주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10년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허리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